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온라인 짝퉁 전쟁이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저자는 김종면, 출판은 좋은 땅입니다. 짝퉁이란 말이 있습니다. 가짜나 모조품을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뭔가 그 단어가 주는 느낌이 좀 신조어 같기도 하고 비속어 같기도 하고 외래어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표준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 말이긴 한데 놀랍게도 표준 국어 대사전에 수록된 표준어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 위조 상품이 만연해 있다는 방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주변을 둘러봐도 동남아 여행 가서 짝퉁 명품 하나쯤 안 사본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나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짝퉁이기도 합니다. 외국까지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도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또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짝퉁이 별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짝퉁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이로 인한 피해와 손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드시 근절해야만 하는 그 무언가입니다. 이 책 온라인 짝퉁 전쟁은 바로 이런 짝퉁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짝퉁, 위조 상품은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려는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진짜처럼 만든 가짜이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불법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짝퉁은 제조와 유통이 현대화된 근래에 와서 생긴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왠지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놀랍게도 짝퉁은 아주 오래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인류와 함께 해왔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엔 짝퉁이 있었다라고 해도 아주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의 기록에도 짝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의 열하일기에 가짜 우왕청심환의 기록이 나오기도 하고요. 대부분이 진품이 아닐 정도였던 로마 제국의 아주 고급 와인, 한데 짝퉁인 짝퉁 고급 와인 팔레르넘, 또 천년된 유물에서 발견된 바이킹의 검들이 짝퉁이었다라는 2008년 가디언지의 기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신기하면서도 좀 씁쓸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천 년간 짝퉁이 존재해 왔다는 사실이 인간의 본성이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도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본문 중에서 방금 얘기 드린 이런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에는 청나라에도 청심환이 많지만 가짜가 수두룩한데 조선에서 만든 청심환은 진짜라 믿을 수 있다 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를 통해 청나라에서는 짝퉁 우왕 청심환이 광범위하게 유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기의 무명자집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도라지를 인삼으로, 까마귀 고기를 꿩고기로, 말고기를 쇠고기로 속이는 자도 있고 누룩에 술지개미를 섞고 메주에 팥을 섞는 자도 있다. 그 밖에도 셀 수 없을 정도다. 요즘은 소금이 귀한데 간신히 사고 보면 메밀가루를 섞어 놓는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 중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아주 조선시대고 시대를 막론하고 장르를 가리지 않고 시대와 지역을 막론한 짝퉁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노력을 들이지 않고 쉽게 이득을 취하려는 인간의 비뚤어진 욕구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로소득을 취하려는 인간의 잘못된 본성이 드러난 하나의 형태가 바로 짝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루어 놓은 진짜를 쉽게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가짜를 만든 겁니다.
도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분명하게 잘못된 일이고 위법 행위인 것이 바로 짝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제대로 의식을 가져야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짝퉁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 온라인 짝퉁 전쟁이 바로 그런 방향에 맞는 책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조 상품 시장의 규모나 피해를 좀 더 구체적인 수치로 들여다보면 상황은 훨씬 심각합니다. 전 세계 위조 상품 유통 규모가 600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위조 상품으로 인한 한국 기업의 국내외 매출 손실만 7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한국 제조업에서 수많은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고 정당하게 나왔어야 할 세금이 약 1조 8천억 원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위법 짝퉁으로 인해 줄어든 세금 수익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함께 분담하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짝퉁은 해외여행 갔다가 그냥 재미로 하나 사봤다 라고 하기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일이다 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문 중에서 방금 얘기 드린 이런 수치와 관련된 부분 발췌해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2021년 한국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품 거래로 인해 한국 제조 부문에서 13,5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가전제품, 전자 및 통신 장비 제조 부문에서는 9,5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최대 손실을 기록했다. 2021년 한국 지재권 보유자의 매출 하락과 수익 감소 및 개인소득 세수 감소와 사회보장 부담금 세수 감소로 인한 한국 정부의 세수 감소액은 1.8조 원, 미화 15.7억 달러에 달해 두 세원에서 징수한 총 세수의 0.6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고 있죠, 짝퉁이. 이런 짝퉁은 특히나 온라인 시대를 맞이하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 온라인 짝퉁 전쟁과도 같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시대의 짝퉁이 더욱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판매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워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의 특징 때문입니다. 또 그 온라인이 전 세계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다는 광범위함도 이유가 됩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짝퉁 시장을 확장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상품 등록 절차도 오프라인에 비해서 훨씬 간단하고 할인된 가격이나 조작된 소비자 후기와 같이 그런 소비자를 유혹하는 요소가 많은 것도 또 다른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온라인 마켓의 활성화에 따라서 짝퉁 시장도 빠른 속도로 온라인으로 이동해 오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단속과 제재도 물론 필요하지만 소비자인 우리 자신들도 또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 중에서 이런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위조 상품의 판매뿐 아니라 위조 상품이 적발되었을 때에도 온라인 마켓에서는 오프라인 마켓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상품 페이지를 삭제하고 판매를 중단하면 그 흔적이 잘 남지 않는다는 것도 위조 상품의 판매가 증가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보인다. 나아가 이렇게 상품 페이지를 내려 상품 판매를 중단한 다음에는 다른 상품 페이지를 다시 또 만들어 반복적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하기가 용이하다는 점도 역시 그 이유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요. 온라인 시대에 짝퉁이 훨씬 더 쉽게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주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종면 작가는 변리사 출신의 기업가입니다. We Go Fair라는 그 온라인 위조 상품 모니터링 플랫폼의 대표이기도 한데요. 이 서비스는 위조 상품의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짝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브랜드 자산 관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조 상품의 단속은 브랜드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는 너무 당연하게도 매출의 상승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짝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밑에 소개란에 커멘트 있는 부분에 그 링크를 걸어봐 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조 상품과 관련된 피해를 입으신 분, 또 위조 상품 피해를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는 기업, 또 위조 상품을 신고하고자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책 온라인 짝퉁 전쟁을 읽어보니까 짝퉁이라는 게 우리 세상에서 근절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정당당한 세상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그런 책입니다. 온라인 짝퉁 전쟁, 김종면 지음, 좋은 땅. 서문. 전 세계 위조 상품 유통 규모가 600조 원이 넘는다는 OECD의 발표가 있었고, 최근에는 한국특허청이 OECD에 의뢰하여 한국에서의 위조 상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OECD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위조 상품으로 인한 국내외 매출 손실은 7조 원에 달하고, 위조 상품으로 인해 한국 제조업 일자리가 약 1,400개가량 감소하였으며, 한국 정부의 세수 또한 위조 상품으로 인해 약 1.8조 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위조 상품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언제나 시장에서는 짝퉁 또는 가품이라고 하는 위조 상품이 존재했었다. 하지만 최근 이 위조 상품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온라인 마켓이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쿠팡의 로켓 배송이나 컬리의 새벽 배송과 같은 당일 배송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온라인 마켓 플랫폼들이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간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온라인 마켓은 이제 우리 삶의 너무나도 중요한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모든 구매를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가 되었다. 이처럼 온라인 마켓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덩달아 폭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위조 상품의 문제이다. 기존의 시장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환경에서 위조 상품을 유통하는 것에 비해 온라인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다. 요즘은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상품 페이지를 만들거나 판매자 숍을 구축하는 것이 예전처럼 복잡하거나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진 상품 페이지에 링크만을 가져와서 손쉽게 상품을 마켓에 올려 판매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보니 온라인 마켓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쉬워졌고, 위조 상품 역시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이 매우 쉽다. 이런 요인들이 위조 상품의 문제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본다. 위조 상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위조 상품이 적발되었을 때에도 온라인 마켓에서는 오프라인 마켓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상품 페이지를 삭제하고 판매를 중단하면 그 흔적이 잘 남지 않는다는 것도 위조 상품의 판매가 증가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보인다. 나아가 이렇게 상품 페이지를 내려 상품 판매를 중단한 다음에는 다른 상품 페이지를 다시 또 만들어 반복적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하기가 용이하다는 점도 역시 그 이유가 될 것이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에 신고되는 위조 상품의 판매 현황을 보더라도 약 10여 년 전에는 거의 90% 이상이 오프라인 시장에서 판매되었던 것이 약 5년 전에는 오프라인이 50%, 온라인이 50% 정도로 비슷한 수준까지 다다랐다. 그러다가 2020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신고되는 위조 상품의 거의 90% 이상은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위조 상품의 증가 추세에 따라 특허청은 2021년 여름 특별사법경찰관 조직 개편을 대폭 확대하여 위조 상품의 폭증세에 대처하고 있고, 국내 및 해외 온라인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위조 상품의 모니터링 및 단속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위조 상품으로 인해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조 상품의 문제는 동소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있어 왔고 현재도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위조 상품을 만들거나 판매하여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는 이상 이러한 위조 상품의 제조 또는 판매에 대한 유혹은 쉽게 떨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위조 상품의 문제를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자칫하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여 만든 나의 콘텐츠 자산 또는 브랜드 자산과 같은 무형 자산이 시장에서 그 노력과 가치를 인정받아 보상을 받기도 전에 위조 상품으로 인해 허망하게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고 했다. 위조 상품 문제에 잘 대응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조 상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위조 상품 내지는 위조 상품 판매자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알아나갈 필요가 있으며, 위조 상품이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고 어떤 방법으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는 위조 상품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룰 예정이다. 먼저 1장에서는 위조 상품 개념 등을 이해하기 위한 내용들을 다룬다. 위조 상품이라는 단어는 매우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면이 있고 법률적인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어 위조 상품이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위조 상품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문제도 아니므로 동양과 서양 그리고 과거에는 위조 상품과 관련하여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다룬다. 2장에서는 위조 상품과 관련한 국내외 상황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3장에서는 브랜드와 브랜드의 법적 보호를 위한 상표권 등 관련 법률들에 대해 다루고 몇 가지 상표권 분쟁 사례들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위조 상품 단속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룬다. 위조 상품의 패턴이나 유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위조 상품이라고 통칭해서 이야기하지만 상세히 살펴보면 제품 자체를 교묘하게 동일하게 만들어 위조하는 경우도 있고 브랜드 이름만 도용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위조 상품 유형들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룬다. 오픈 마켓은 위조 상품 문제에 책임이 없는지, 진정 상품 병행 수입은 허용되는지, 정품을 재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명품을 리폼하는 것은 괜찮은지 등에 대해 다룬다.
또한 위조 상품 단속을 위한 세관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다룬다. 5장에서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별로 제공되고 있는 위조 상품 신고 센터에서 위조 상품을 신고하는 상세한 방법을 소개한다. 아무쪼록 위조 상품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위조 상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